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일요일이죠. 먼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 증시의 방향성 그리고 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을 했죠. 지금 보면은 다우 지수가 1.89% 그리고 또 나스닥이 1.88, S&P 500이 1.52%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그러한 잭슨 홀에서의 발언 이것 때문에 이렇게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특히 보면은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4거래일 만에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또 S&P 500은 6거래일 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일단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종목군들이 다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 특히 최근 낙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들이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AI 여기에서 주도주죠.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1.72%나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알파벳 그러면은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3.04% 이렇게 강세를 보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아마존도 역시 상승폭이 셌네요. 3.10%. 메타 그러면은 페이스북이죠. 이것도 2.12% 이렇게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가 애플도 역시 상승을 했어요. 애플이 1.27%나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야, 테슬라는 급등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 이상 6.22%나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야, 이것도 2.7%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모든 기술주들 이게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모두 다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지수를 또 S&P 500 지수 그리고 또 나스닥 다우 지수 모두 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장은 말이에요. 그동안 금리 인하를 굉장히 기대해 왔었죠. 그리고 또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것은 거의 증시에 반영된 이런 상황인데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마지막 잭슨 홀에서의 또 미팅 이후 연설 여기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파월 의장은 다른 것보다도 실물 경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현재 반영되고 있는 관세 이게 영향 그리고 또 물가 상승 조짐 그리고 또 비교적 견조한 고용 지표 이런 것들 이것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전망이 이렇게 좀 인하 가능성이 어려울 것 같이 이렇게 느끼는 상황이었었지만 그렇지만은 파월 의장은 결국은 잭슨 홀에서 이렇게 기조 연설을 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러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주가는 전체가 이렇게 3대 지수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 시장에서 9월에 FOMC 자 여기서 금리를 한 0.25% 인하할 가능성 이것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83%나 이렇게 높아졌고 이것이 전날 75%에서 이렇게 무려 8% 이렇게 더 높은 83%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반등이 다시 또 이렇게 트럼프 바로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리고 특히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를 보면은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해요. 유로스탁 50이 지금 0.48%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독일이 0.29%, 그리고 또 프랑스가 0.4, 뭐 스위스, 네덜란드 뭐 다 이렇게 그 상승을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또 지난주 어떻게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으며, 또 이번 주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그 될지, 그리고 대응 전략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말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주가가 1.76% 이렇게 그 하락을 하면서 3,168.73으로 마감을 했어요. 거기에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4%나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782.51 이렇게 그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지난 한 주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모두 다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특히 그 8월 들어가지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2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가 지난주 이렇게 그 주가가 뚝 떨어졌어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지난 그 8월 이렇게 중순까지 상승을 했던 것을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개인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개인이 매도한 것이 이렇게 보면은 7,116억을 이렇게 그 매도를 했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매도가 9,800억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했어요. 그럼 이걸 누가 다 샀냐? 기관이 여기 보면은 다 샀죠. 기관이 1조 1,900억을 이렇게 그 매수하면서 이렇게 그 지수를 방어를 했지만은 뭐 지수를 이렇게 그 하락폭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76%나 이렇게 그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게 우리 그 증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제 개편. 자, 이 세제 개편안, 자, 이것이 여기에서 발표된 이후에 증시가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근데 세제 개편안에 담긴 대주주 뭐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라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죠. 뭐 이렇게 그 세제 개편에서 일단 뭐 대주주 양도 이게 50억에서 요것을 뭐 10억으로 이렇게 낮춘다. 뭐 이렇게 그 정부에서 또 이렇게 그 발표를 했고, 거기에다가 또 대주주 요건뿐만 아니라 바로 또 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것도 25%가 아니라 야 이걸 뭐 35%로 이렇게 올리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치보다도 이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일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증시에 이렇게 그 약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박스권 장세죠. 한 내내 지금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세제 개편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로 넘어갈 이런 상황인데, 자, 어떤 그 결과 또 넘어갈지, 또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될지, 또 과연 또 국회에서 또 어떻게 될지 이거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증시는 이렇게 그 조선주 그리고 또 방산 그리고 또 원전, 그러니까 조방원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것들의 이슈로 굉장히 그 혼란을 겪은 이러한 그 상황이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이 공동으로 체코에 우리가 그 원전 사업을 수주했죠. 거기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그 분쟁 합의 뭐 이것이 불공정했다 이런 논란이 일면서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전 KBS 뭐 이런 거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가 이렇게 그 하락을 한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방산 그리고 또 조선 마찬가지예요. 이 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자, 요것이 뭐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주가가 또 하락을 했고, 조선주도 여기에서 우리가 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스가 미국의 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러한 그 협력, 마스크와 협력 불확실성 이러면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주가가 조선, 방산, 원전주가 전반적인 이렇게 그 하락세를 이어간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이번 주에 제일 또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 이슈가 제일 되는 것은 일단은 금리 인하죠. 자, 금리 인하 이것이 제일 그 주요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연설에서 이게서 그 바로 금리 인하 이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어떤 발언이었었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우리 목표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얘기를 여기서 간접적으로 내비쳤어요. 거기에다가 노동시장이 냉각되는 등 위험 요소들의 그 균형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정책 기조 조정, 이것이 결국은 이것은 뭐 정책 기조 조정, 이거는 금리 인하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결국은 이것에 금리 인하로 받아들이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결국은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일 만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6일 만에 6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고 그리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그 기록하는 이런 그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상당히 또 여기에서 예상이 돼 있어요. 보면은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가 지금 25일 날 이게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자,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 지금 보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여기에서 수상 이렇게 그 바로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으로 이렇게 그 날아갔죠. 그래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면하는 이런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 자, 이 정상회담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재계 그 회장들이 다 따라갔어요.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뭐 구강모 뭐 LG 회장 그리고 또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뭐 이렇게 그 기타 뭐 이게서 뭐 재계 총수들이 총 여기에서 출동하는 소위 말해서 경제 사절단으로 참석을 해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또 호재거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악재거리로 또 작용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이것이 바로 이게서 그 여당 주도로 24일 날 국회에 통과한 노란봉투법 이것이 또 증시에 이렇게 월요일 증시부터 또 반영이 될 그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기에다가 또 더 센 상법 개정안도 대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법 개정, 자, 이것이 결국은 주가에 또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 이렇게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지금 3,200포인트 여기에서 지금 뭐 한 달 이상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이게 연고점이면 3,288.26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그 뚫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그 가능성 이것은 좀 이게서 모멘텀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좀 이게 역부족인 이런 그 전망이 또 예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아마 이번 주에도 주가가 이 고점은 3,250 정도, 저점은 한 3,100포인트 정도 이 사이에서 계속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전 고점을 돌파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불확실성, 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렇게 그 반도체 이 관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아직까지 불확실성 대두가 돼 있고 또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의 관세 협상 이것이 일단은 뒤로 이렇게 해서 연장이 된 이러한 상황이지만 아직 결론 난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모멘텀 부족. 단지 여기서 미국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 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뭐 익히 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파월 의장도 역시 금리를 인하할
그러한 그 가능성의 그러한 그 발언을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금리 인하의 이러한 이슈는 일단 접어두고 그래서 일단 이런 그 3,250에서 3,100 사이 박스권 장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장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주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게 수급이 꼬여가지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여기에서는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이게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상승할 모멘텀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관망 장세를 유지하면서 만에 하나 관망 장세를 유지하다가도 주가가 갑작스럽게 수급이 꼬여가지고 하락하는 종목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봐두고 관심 가졌던 종목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그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국내 증권사들이 다 9만 원 이상으로 지금 여기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키움증권이라든가 KB증권 이런데 이게 여기 지금 조정을 여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월 들어가지고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건 삼성전자는 그냥 그대로 7만 전자를 유지하면서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이렇게 그 삼성전자 없는 분들은 계속 모아가는 전략 가지면서 만에 하나 이것이 갑자기 또 이렇게 내려온다면 그때는 비중을 실어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제가 그 유튜브에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무료 리딩이라는 것은 회비나 이런 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게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금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매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그 매매 기법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종목을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무료로 가르쳐 드리면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월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목표의 과정에서 첫 번째 원칙은 일단 원금을 잃지 않게. 여러분들이 원금을 잃으면은 이렇게 매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원금을 잃지 않게. 워런 버핏은 절대 원금을 잃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원금을 잃으면은 그 다음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딩하면서 원금을 잃지 않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면 한 달에 이렇게 투자금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월 300만 원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제 방송을 들으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을 한 14년 정도 들었어요. 투자금 5천만 원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개인 택시를 운행하시면서 매매하세요. 이거 보면은 한 달에 1,3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내요. 7월 달에 1,300만 원 수익 내셨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을 한 7년 정도 들었는데 투자금 7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번 8월 달에 벌써 1,650만 원씩이나 이렇게 수익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또 그리고 또 이 카페가 있는데 오시면은 여러분들 한 달에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화살표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카페가 링크가 돼 있습니다. 이 카페 링크된 거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카페 가입을 하신 다음에 카페 활동을 조금 좀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천년하랑님의 매매 기법이라든가 황고수의 매매 기법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천년하랑님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을 한 14년 정도 이렇게 들으셨는데 85세 연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71세부터 85세까지
14년을 들으셨는데 투자금 1억으로 한 달에 꾸준하게 1,0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3, 4천만 원씩 수익을 내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매매 일지라든가 그리고 또 매매 기법이라든가 또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를 여기 정리를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은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때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가 뭐 5만 5천 원 이 근처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30%, 25% 이상 이런 그 수익권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리딩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또 APR 같은 경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5만 원에서 계속 매수해라, 매수 이유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매수해라. 눌림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올라왔어요. 5만 원에 산 것이 뭐 24만 원, 23만 9천 원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이렇게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서 하시고. 그 다음에 GSPNL 같은 경우. 이 종목도 여기에서 2만 원, 여기에서 제가 매수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게 얼마나 올라왔어요? 5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5만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고 또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서 하세요. 자, 오늘 종목은 효성이라는 종목이에요. 뭐 효성 누구나 다 잘 알죠. 뭐. 자, 효성을 이렇게 보면은 자, 첫 번째 21선 우상향.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21선이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 매수. 눌림목이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림목. 이렇게 눌러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눌림목. 그러면 CCI9이 과매도 구간. 이게 보면은 이런데 과매도 여기는 과매도 구간이고 여기는 올라가다가 20일 이동 평균선 지지선 여기에 딱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매수 포인트예요. 여기도 매수 포인트예요. 이렇게 눌림목이면서 20일 이평선. 여기서도 과매도 구간 이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매수하는 방법은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이렇게. 그리고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해서 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밀리면은 손절. 이런 네 가지 원칙. 이것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금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로 가지고 월 한 5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매매를 하면은.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제가 리딩을 하는 거를 잘 따라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이 회사가 또 이렇게 뭐 하는 회사하고 또 이렇게 재무 상태는 어떤지 효성 그러면 누구나 다 효성 다 알죠. 자, 이게 보면 이제 PBR, PER. PBR 주가 순 자산 비율 요게 3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0.65니까 저평가죠. PER 이거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3.49 저평가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매매하는 것을 가르쳐 드려요. 투자라는 것은 이건 저평가주를 사 가지고 이거는 장기로 가져가는 거고 매매라는 것은 이렇게 추세 이런 눌림목에 사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면서 월 한 달에 직장 다니면서 뭐 봉급 타듯이 월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에요. 뭐 매매 횟수는 한 5번 정도에서 한 10번 정도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 벌어도 월 한 30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투자금은 한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매매하는 경우에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 효성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효성그룹의 그 회사죠. 뭐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 이렇게 효성그룹에. 자, 그리고 또 매출이 효성이 얼마나가 되느냐. 이게 2조 4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3천억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 회사에 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영업이익률이 13%. 지주사 치고는 뭐 굉장히 또 13% 좋습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 현재 주가가 8만 4천 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은 BPS 안주당 자산 가치 14만
14만 388 이렇게 나눠주니까 0.6. 이거는 뭐 3보다도 월등히 작죠, 그죠? 그러니까 저평가예요. 그 다음에 PER 주가 수익 비율. 현대 주가가 8만 4천 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EPS 안주당 벌어들이는 돈 13,719, 13,719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6.12. 요거는 10보다도 작죠. 그러니까 이게 PER, PBR 모두 다 이 저평가주예요.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저평가주라고 해서 지금 이게 투자하기가 좀 이렇게 조금 좀 힘든 게 이게 바닥부터 올라왔잖아요. 차라리 이 위치에 있었을 때, 이게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갔으면은 여기에서 뭐 거의 배나 올라왔죠. 4만 5천 원에서 9만 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평가주를 잘 골라서 투자를 해놓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매매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그 눌림목에서 종목을 골라가지고 자기가 직접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를 실전 매매라고 얘기하죠. 자, 실전 매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3천만 원을 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한다. 제가 3천에서 5천만 원 얘기하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가 이제 1차 매수, 그다음에 2차 매수, 그 다음에 3차 매수 이렇게 세 수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1차 매수가 40%, 4, 30이 1200만 원. 그 다음에 2차 매수가 30%, 3, 3은 9, 900만 원. 그 다음에 3차 매수도 역시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나누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1200만 원. 사자마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먼저 올라가는 경우에는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이렇게 올라오면은 뭐 1200만 원 사고 더 이상 사지 마세요. 그냥 플러스 5% 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12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그 수익을 내고 나오니까 야 이거 말이야 1800만 원이 있어. 야 이거 다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익이 더 많을 텐데. 그래서 하수들이나 초보자들은 그런 그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다 사버려요. 근데 주가가 내려오면은 손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고수들은 이렇게 그 수익을 내고 안 내고 보다도 잃지 않는 매매,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분할 매수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1차 매수한 후에 방금은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다 올라간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왜? 이렇게 2차, 3차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심리가 안정되는 거예요. 심리가 안정. 쫄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주가가 쭉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올 확률이 85%예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플러스 5% 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럼 나머지 15%는 뭐냐? 이거는 내려갈 확률. 이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뭐 100%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러면 3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다. 이때는 손절이에요. 손절을 못하면 비중이라도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버텼다가는 저 바닥에다 던지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리적인 안정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는 주식을 살 때 항상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눌러줄 때 사고, 분할 매수 3번 하고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하고. 여기 중요한 것은 위험 관리죠. 이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관리 철저, 심리적인 안정, 이것은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잘 들으면서 따라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그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을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 내내 합니다.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무료 리딩을 하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 하시면은 일단 이렇게 제가 목표가 여러분들한테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울 수 있게끔 리딩을 해드리고 또 공부도 가르쳐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게서 첫 번째 원칙, 일단은 원금. 이 원금을 잃지 않게, 원금을 잃으면은 매매 자체를 못하니까 절대 원금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잃지 않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한 300만 원 이상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 뭐 내일부터 또 월요일이에요. 이제 그리고 8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주가 마지막 달이 아니라 마지막 주죠. 자, 하여튼 뭐 보면은 제가 뭐 종목 삼성전자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또 이게 주가가 많이 하나 밀려 내려오면 오히려 분할 매수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아마 뭐 3,100에서 3,250 사이에 박스권으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